영화와 미드 보기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영어 학습법인데요. 단순히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재원님께서는 영화 대사 1000개를 암기하면 이제 영어 핵이 생기고 그게 영어의 기본기가 잡히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영화 대사 1000개, 우리가 몇 편을 봐야 영화 대사 1000개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러닝타임 2시간 정도 되는 영화를 생각해 주신다면 한 2000개 정도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2000개 문장을 다 쓸 수는 없고 좀 학습하기 용이한 괜찮은 문장들 위주로 뽑아보면 약 500문장 정도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약 영화 2편 정도 보면 내가 1000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예로 미드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40분짜리 미드니까 한 3편에서 4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영화 한 편에서도 1000문장을 뽑아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편만 쭉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500문장 정도에서 2편을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대사 1000개를 암기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함에 있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재현 님도 영화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영화 대사 1000개를 정리하는 방법,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영화 대사를 정리하다가 끝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사실 저도 처음에 정리할 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씬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영화 한 편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한 30에서 40 정도의 씬이 모여서 한 영화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씬들을 쫙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기 좀 어렵거나 힘든 장면들을 빼고 괜찮은 장면들 위주로 딱 정리를 하면 한 15개에서 20가지 그 정도 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정리해서 한국어, 영어 자막을 보면서 이제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 대사 1000개를 외운다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네. 저도 많은 분들에게 1000개를 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 씬별로 나누면 한 씬은 뭐 작게는 15개부터 많게는 한 30-40개 그 정도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개 정도 되는 문장들 한 씬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의 씬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재원 님이 소개해 주신 거는 영화 대사를 이렇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영화와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딱 떠오르는 건 자막. 자막. 예, 자막이에요. 저거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한글로 봐야 돼? 영어를 봐야 돼? 나 언제까지 봐야 되지? 막 그거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해.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데, 영화를 자막부터 이렇게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영화와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순서를 한번 이렇게 쭉, 물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표준적인 순서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자막을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 배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기준을 조금 나누는데 자막이 있어서 불편한 이제 중고급자 학습자 분들이라면 자막이 없이 보면서 특정한 부분에서만 이제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영어 초보자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순서에 맞게 자막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는 한국어 자막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모르는 영화를 계속 본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 자막을 보면서 저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사를 얘기하는지 먼저 기억의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막을 없이 한 번 더 보면서 표정이나 제스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할 이 씬은 이런 장면이구나를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영어 자막을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제 이해하면서 따라 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영어 문장을 완전 보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영어 들을 때 배우들이 말하는 거 처음에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막을 보면 어때요? 아, 저 얘기였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자막을 보면서 예상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아, 영어 자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차이가 있구나.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들이 말하는 걸 열심히 따라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자막이 없이 그냥 따라하면 힘들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조금 활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가시게 되면 이제 영어 자막 없이도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수준이 되고, 그때부터는 제가 PPT에서 말씀드린 거, 큰 소리로 말하기, LBT로 각인시키기, 그 다음에 리듬 타기, 감정이입하기 기억하시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신경 쓰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신다면 완전 영화를 씹어먹는다는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네. 제가 예전에 About a Boy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국 영화. 한 번 들어봤어요. 예,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저는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나 그런 씬별로 내용은 다 아는데 네. 저는 거기까지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5가지 방법으로 영화 대사를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화나 미드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성지연님이 소개해 주신 그 방법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 네. 영어를 잘하는 영화 미드 덕후가 될 수 있는 거죠. 덕후가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영어를 일단 그냥 보는 것보다 저희는 잘하면 좋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네. 이제 초기에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습관인데 네. 성재훈님은 어떻게 습관을 만드셨고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되게 의지력이 약하고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 초창기에 정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가지 습관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하고 나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네. 네, 그건 바로 2가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는 거, 그 2가지였어요. 네. 사실 영어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잖아요. 뭐 시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 누워서 쉬고 싶지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영어는 이 단기간에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거라서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 이것만 잘 모아도 저희가 1시간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워낙 발달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플로서 아니면 영상 음원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화 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시간을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일지 쓰기. 사실 일지는 나와 하는 약속이잖아요. 매일같이 일지를 쓰겠다. 사실 그 약속을 지키려다 보면 공부를 요만큼이라도 해야지 일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5분만 공부하자란 마음이 10분이 되고 15분이 될 수가 있어서 꾸준히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 달, 2달 지났을 때 약간 그런 게 찾아와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럴 땐 내가 공부했던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실력이 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런 기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그 2가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포기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시간을 영어에 올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꼭 해외를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방지해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내가 그만두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영어 멘토, 그리고 이 먼 영어 정복 여행을 함께 해줄 친구들만 있다면 누구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6명의 영어 멘토들이 여러분이 하는 이 영어 여행에 훌륭한 친구가 되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마음 먹고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계신 영화 미드 덕후분들, 그냥 영화 미드 덕후가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영화 미드 덕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화와 미드로 영어행 만드세요. 화이팅! 화이팅!